3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막판에 흔들지 않을까 좀 걱정하셨죠? 지금 괜찮습니다. 양쪽 시장은 무난하게 상승권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전고래일 대비로 0.95% 정도 상승권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주춤하기는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장 초반보다 확실히 후반에 강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2236포인트, 2237 그 선에서 오늘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2250선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위아래 꼬리 약간 달린 양봉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정말 좋죠. 하루는 실망, 하루는 희망 이렇게 좀 바뀌네요. 오늘장 강하게 양봉 패턴을 형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의 상승 탄력이 3%가 되느냐 마느냐 딱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2.99, 3% 그 부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하루의 상승폭만 20포인트가 넘어갈 예정이고요. 705.83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장 고점 부근 마감 조가상으로도 700선 위에서 안착하면서 오랜만에 9월 23일 이후에 종가 기준 처음으로 700선대 재차 탈환하는 디데이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개별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상한가 종목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래소에서는 보통주는 다이내믹 디자인 한 종목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 개별 뉴스 있는 종목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니너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한가 같은 경우는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상한가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니너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죠.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에서 간암 환자 임상 샘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네오 이뮨텍이라든지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도 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개별 뉴스를 안고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코디행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코디행 같은 경우도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의 자회사 세메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 수입을 하던 이 노광 트랙 장비를 개발한다. 국산화 성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산화 성공은 아니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디엠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IT 섹터에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무림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종이 목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강했었는데 무림페이퍼 일단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어제는 좀 빨리 끝났으면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했으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한창 영어가 재미나면은 좀 더 했으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오늘 시장 좀 잘 즐기고 계신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던 상당히 큰 우려를 낳았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좀 꺾였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야간 선물이 지금 우리 아시아 증시 진행되는 동시간대에 나타났는데요. 미국 야간 선물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장의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만들어냈는데요. 0.7%가량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 일본 증시 27,000에서 회복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오늘장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0.7%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27,311.30엔의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시작보다는 후반에 더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일본 증시 동시효과 구간쯤 해가지고 막판에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0.7% 꽤 괜찮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이번 한 주 내내 휴장이어가지고요. 지금 홍콩 증시 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콩 항생은 약박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우리 증시가 가장 강했고 또 일본 증시는 연일 안정적인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 미국 야간 선물의 강세 그리고 미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7원 70전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 1,300원대 갔으면 이 부분은 욕심이었을까요? 1,40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연준 쪽에서 피봇, 그러니까 전략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데 일단 관계자들은 좀 신중하게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 벌써부터 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러한 영향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어제 양시장이 방향을 달리했지만 오늘은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2230선 회복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2240선에서 박스권 흐름 이어갔습니다. 막판에 225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였지만 기관이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2240선 등록하면서 2237포인트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연출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개인 쪽에서 1,853억 정도 팔았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막판에 매도 물량 키우면서 750억 정도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는 오전부터 강한 매수세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2,534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가장 강했는데요. 가장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가 막판까지 5% 이상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7%대로 급등하면서 업종지수 상승 견인했고요. 이어서 종이목재 업종 4.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무림페이퍼 개별 호재에 급등했고요. 또 일부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가 2% 넘게 올랐고요. 이어서 화학 업종도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LG화학도 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어서 에이블 CNC가 매각 소식에 급등하면서 업종지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 섹터도 이어서 1.7%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서 하락 업종은 한 업종밖에 없었는데요. 통신 섹터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0.86%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런 경기 방어주들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아시아 전기전자 업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5%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56,3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최선호주로 꼽혔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1% 가까이 소폭 상승했고요. 89,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92,000원까지도 갔었는데요. 하지만 동시호가 구간은 탄력이 줄어들면서 9만 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IRA 수혜 기대받는 가운데 오늘 장 탄력이 가장 컸는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 1.9%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47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LG화학도 강한 상승불 들어왔습니다. 4%대 올리면서 58만 3천 원 터치했고요. 이어서 삼성 SDI 역시 2.8% 가까이 올리면서 58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0.5% 넘게 올리면서 17만 8천 원 터치했고요. 이어서 기아도 0.6% 가까이 올리면서 7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크게 빠졌던 네이버가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에 오늘은 다소 제동이 걸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17만 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16만 7천 원에 1.8%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카카오도 동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5% 넘게 올리면서 5만 4,8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가장 크게 움직였는데요. 지수 상승세에 또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수혜 확대 소식에 관련된 소재주들도 동반해서 오름세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이 비중국산 광물 조달 필요성이 커지면서 실적 개선 전망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7% 넘게 급등하면서 15만 8,500원 터치했고요. 이어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코스모 신소재
와 그리고 코스모화학 쪽으로도 6% 이상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까지도 동반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무림페이퍼 그룹주들 오늘 상승세 강했는데요. 무림페이퍼가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포장재 개발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냉동식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네오폴의 플렉스라는 종이 포장재를 개발했는데요. 이러한 포장재 개발에 기존 비닐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무림페이퍼가 오전부터 강한 상승을 유지했는데요. 27% 이상 급등하면서 2,73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무림 PNP 쪽으로도 강한 상승을 지켜줬습니다. 6% 가까이 상승하면서 4,565원 터치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무림 SP가 16%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7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이렇게 오후까지도 견조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700선에서 3% 가까이 상승폭 만들기도 했는데 종가에서는 3% 넘게 상승한 70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개인이 2,424억 정도 크게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335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이어서 1,133억 정도 샀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 쌍끌이 매수세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8,0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HLB가 2.6% 가까이 올리면서 44,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1.6% 가까이 올리면서 64,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키워드 가진 종목들 상승 탄력 강했는데요. LNF가 8.6% 이상 올랐습니다. 19만 5천 원으로 19만 원 위에서 거래 마쳤고요. 또 에코프로비엠도 점차 탄력이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5.8% 올린 96,7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가 7%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12만 1,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유럽 최대 장질환학회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다소 제한적인 상승세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개인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었는데요. 펄어비스가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은 상승 전환됐습니다. 펄어비스가 2.3% 넘게 올리면서 45,7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쪽으로도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면서 강보합에 거래 마쳤습니다. 41,7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부품주 가운데 외국인들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비중 늘리면서 리노공업도 동반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리노공업이 시총상위 9위권 진입하면서 7%대 오름세 보였는데요. 14만 5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2.6% 가까이 올렸고요. 아마존 스트리밍 플랫폼 공급 소식에 연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종가 67,4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의 비전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발표됐는데요. 테슬라가 앞으로는 초음파 센서를 빼고 카메라로만 오토파일럿을 구동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차량 주위 근거리 물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 대신에 카메라에만 의지해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구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올랐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렌즈 공급사로 알려진 옵트론텍 5% 이상 올렸습니다. 종가까지 4,340원 형성해줬고요. 이어서 캠시스 역시 강한 상승폭 보였습니다. 10.2% 이상 올리면서 2,0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또 캠트로닉스와 드림텍까지도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또 LG 이노텍도 이전에 테슬라로부터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했다는 내용 부각되면서 오늘장 코스피 시장 쪽에서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LG 이노텍 6% 가까이 올렸고요. 29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디엠이 오늘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셈에스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 소식에 동반해서 수혜받았는데요. 코디엠은 셈에스의 노광 공정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OE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노광 소재와 장비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에 코디엠까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까지 481원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